세계가 뒤집혔습니다. 마침내 유럽이 미국을 등졌습니다. 그것도 단 3주 만에. 어떻게 된 일일까요? 세계 최강국 미국이 단속을 시작했습니다. 유럽 공장 6곳 공시 정지, 하루 손실 47억 원. 그 순간 유럽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한국을 선택한 겁니다. 도대체 그 3주간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자그마치 47억 원 손실이 무려 6조 8천억 원. 계약으로 바뀔 수 있었던 그 3주의 시간, 지금 공개합니다. 2024년 3월 17일 세계 반도체 시장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단 한 줄의 공문. 한국산 AI 칩 검증 장비 29종, 수출 승인 코드 일시 중단. 그 순간 유럽의 공장들이 멈췄습니다. 독일 드레스덴, 유럽 최대 AI 반도체 생산 라인. 오전 9시 23분, 모든 장비의 시스템이 정지했습니다. 화면에 뜬 메시지는 단 하나. 승인 코드 만료. 재가동 불가. 공장을 찾은 여성이 있었습니다. 리사 하트만 45세. 독일 반도체연합 정책 고문. 유럽 기술 자립 프로젝트의 총책임자였습니다. 그녀는 멈춰선 장비 앞에서 말을 잃었습니다. 12시간만 멈춰도 웨이퍼 손실이 8억 원입니다. 하루 생산량 2,400장이 증발합니다. 이게 자립입니까? 그녀 옆에 선 남자. 박정우 52세. 전 삼성 반도체 수석 연구원 출신. 지금은 유럽 반도체 산업의 기술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자립을 외쳤지만 현실은 달랐죠. 모든 검증 장비가 미국 승인 코드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들이 손가락 하나 움직이면 유럽 전체가 멈춥니다. 리사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럼 우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박정우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입니다. 5나노 공정에서 불량률 0.02% 이하를 유지하는 나라. 세계에서 단 둘뿐입니다. 하나는 대만, 그리고 한국. 그 순간 화상회의 화면이 켜졌습니다. 미국 워싱턴 DC. 상무부 수출 규제 담당자 마이크 로건. 냉정한 표정으로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유럽이 우리 승인 없이 움직이려 합니까? 한국. 그들도 우리 눈치를 봐야 하는 나라입니다. 세계 반도체 시장은 우리가 설계했습니다. 리사는 화면을 꺼버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벨기에 브뤼셀. 유럽연합기술위원회 긴급회의실. 2024년 3월 18일 오후 2시. 12개국 대표들이 모였습니다. 화면에는 멈춰선 공장 리스트가 떠올랐습니다. 독일 3곳, 프랑스 2곳, 네덜란드 1곳. 총 6개 주요 생산 라인. 하루 손실액 47억 원. 주간 손실 예상액 329억 원. 리사가 단상에 섰습니다. 우리는 자립을 외쳤습니다. 유럽 반도체 르네상스를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겁니다. 모든 검증 장비, 모든 소프트웨어 인증 코드가 미국 한 나라의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한 위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프랑스 대표였습니다. 그럼 한국과 직접 협상하자는 겁니까? 그들은 미국의 동맹국 아닙니까? 미국이 압박하면 결국 같은 결과 아닙니까? 리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때 박정우가 발언권을 요청했습니다. 한국은 미국과 동맹국입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기술 주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삼성과 SK 하이닉스. 이 두 기업이 보유한 초정밀 반도체 생산 기술은 세계 3위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가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한국 반도체 생산 라인의 실시간 영상. 클린룸안, 정밀하게 움직이는 로봇 팔. 웨이퍼가 초단위로 검사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단속에도 한국 공장은 단 1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모든 검증 장비를 자체 개발했기 때문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독일 대표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우리도 한국 장비를 쓸 수 있다는 겁니까? 박정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직접 가야 합니다. 서류상 협상이 아니라 직접 한국 현장을 보고 기술을 검증하고 신뢰를 쌓아야 합니다. 리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브뤼셀의 회색 하늘. 그녀는 평생 유럽 안에서만 일해왔습니다. 미국을 통해 세계를 봤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직접 가겠습니다. 한국으로. 2024년 3월 21일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오전 10시 35분 리사 하트만이 게이트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녀는 처음 밟는 한국 땅이었습니다. 공항 로비에서 한 청년이 손을 들었습니다. 리사 고문님이시죠? 반갑습니다. 정연수, 28세. 삼성전자 차세대 AI 칩 개발팀 엔지니어였습니다. 리사는 악수를 건넸습니다. 젊은 엔지니어가 직접 마중을 나오다니. 정연수는 웃었습니다. 저희 팀이 직접 개발한 칩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유럽에서 필요한 건 바로 이 기술이니까요. 차량은 서울 도심을 가로질렀습니다. 리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고층 빌딩 사이로 보이는 연구소 건물들. 삼성, SK하이닉스, LG전자. 간판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정연수가 말했습니다. 고문님, 궁금한 게 있으실 겁니다. 어떻게 우리는 미국 단속에도 멈추지 않았는지. 리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가장 궁금합니다. 간단합니다. 우리는 검증 장비를 자체 개발했습니다. 소프트웨어도 하드웨어도 인증 프로토콜도 모두 한국 기술입니다. 차량이 연구소 주차장에 멈췄습니다. 리사는 건물 입구에 새겨진 문구를 봤습니다. 테크놀로지 포 휴매니티. 인류를 위한 기술.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기술이 아니라 철학이군. 연구소 내부. 클린룸 관찰실. 유리병 너머로 보이는 생산 라인. 하얀 방진복을 입은 엔지니어들이 웨이퍼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정연수가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이게 저희가 개발한 AI 로직 칩입니다. 전력 효율 143%. 연산 속도 기존 대비 2.7배. 오차율 0.001% 이내. 리사는 숫자를 응시했습니다. 이건 독일 기준을 넘어섰어요. 정연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미 독립 검증을 받았습니다. 화면이 전환됐습니다. 독일 인증기관 로고가 떠올랐습니다. TVSD. 리사는 그 이름을 보는 순간 눈을 크게 떴습니다. TÜV. 우리 독일의 기술 검증 기관이잖아요. 정연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TVSD는 1866년부터 시작된 독일 최고 권위의 기술 인증 기관이죠. 전 세계 산업 안전, 품질 관리, 기술 검증에서 가장 까다롭기로 유명합니다. 저희는 바로 그곳에 검증을 받았습니다. 화면에 검증 리포트가 펼쳐졌습니다. 3차 테스트 완료. 전력 효율, 연산 정확도, 내구성, 호환성. 모든 항목 통과. 최종 등급 A. 리사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진짜입니까? TÜV는 독일 정부도 신뢰하는 기관인데. 정연수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확인하시라고 모셨습니다. 직접 보시죠. 그가 문을 열었습니다. 클린룸 안으로 들어가는 통로. 리사는 방진복을 입었습니다. 유리문이 열렸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숨을 멈췄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 수백 개의 로봇팔이 정밀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웨이퍼 하나하나가 0.01초 단위로 검사되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실시간 데이터가 흘러갔습니다. 불량률 0.018%,
생산속도 분당 47장. 가동률 99.7%. 한 엔지니어가 다가왔습니다. 고모님, 직접 만져보세요. 그는 완성된 칩 하나를 건넸습니다. 손가락 끝만한 크기. 하지만 그 안에는 870억 개의 트랜지스터가 들어있었습니다. 리사는 칩을 들어 올렸습니다. 형광등 불빛에 반사되는 금속 회로.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미래였군요. 2024년 3월 23일 서울 코엑스 컨벤션 센터 아시아 AI 반도체 통합기술 시연회 개막식 43개국 기업 대표 742명이 참석했습니다. 그중 유럽 대표단만 127명. 이례적인 숫자였습니다. 리사는 2열 중앙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 옆에는 박정우. 무대 위로 정연수가 올라왔습니다. 조명이 켜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실 건 단순한 칩이 아닙니다. AI가 계산하고 로봇이 움직이고 그 사이를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신경망입니다.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병원 수술실. 로봇팔이 미세한 혈관을 봉합하고 있었습니다. 움직임의 오차 범위 0.1mm. 정연수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 로봇은 AI 칩으로 실시간 판단합니다. 환자의 혈압, 심박수, 조직 상태를 0.03초마다 분석하죠.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환경입니다. 화면이 전환됐습니다. 수술이 끝난 뒤 어린 여자아이가 엄마와 껴안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에는 눈물과 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연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이 아이는 뇌종양 사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수술 성공률 12%. 하지만 이 로봇과 AI 칩 덕분에 지금은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리사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정연수가 무대 중앙으로 걸어왔습니다. 기술은 숫자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생명입니다. 누군가의 내일입니다. 그가 손을 들었습니다. 무대 뒤편에서 로봇이 등장했습니다. 높이 1.2m, 4개의 관절 팔. 로봇이 테이블 앞에 섰습니다. 커피잔, 물컵, 계란이 놓여 있었습니다. 정연수가 말했습니다. 실시간 시연을 보시겠습니다. 이 로봇은 사전 프로그래밍이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AI가 판단하고 움직입니다. 로봇팔이 움직였습니다. 커피포트를 들어 올렸습니다. 컵에 커피를 따랐습니다. 흘리지 않았습니다. 각도 계산 정확도 99.8%. 다음은 계란이었습니다. 로봇팔이 계란을 집어들었습니다. 압력 센서가 작동했습니다. 0.23N의 힘. 계란이 깨지지 않았습니다.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리사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그녀는 독일에서 수십 번 유사한 시연을 봤습니다. 하지만 이건 달랐습니다. 속도, 정확도, 자연스러움. 모든 게 한 단계 위였습니다. 무대 위 스크린에 데이터가 떠올랐습니다. 실시간 연산 속도 초당 8,700만 회. 전력 소비 기존 대비 67% 절감. 반응 지연 시간 0.04초. 리사는 옆자리 박정우를 돌아봤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겁니까? 박정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게 한국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사람들이죠. 그때 객석 뒤편에서 한 남자가 일어섰습니다. 화상 스크린을 통해 참석한 인물. 마이크 로건. 미국 상무부 수출 규제 담당자였습니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저 기술은 미국 승인 없이 개발된 겁니까? 정연수는 그를 차분히 바라봤습니다. 승인이 필요 없습니다. 모든 부품, 모든 소프트웨어가 한국 기술로 만들어졌으니까요. 마이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유럽이 이 기술을 도입하면 미국과의 기술 협력 프로토콜을 위반하는 겁니다. 객석이 술렁였습니다. 리사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로건 담당자님, 유럽은 더 이상 누구의 허락을 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생존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생존의 파트너는 한국입니다. 객석에서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대표들이 모두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마이크의 화면이 꺼졌습니다. 정연수는 무대 중앙에서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을 꺼냈습니다. 기술은 통제의 도구가 아닙니다. 연결의 다리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다리를 함께 건넜습니다. 시연회가 끝난 뒤 서울 한강공원 벤치 저녁 7시 42분 리사와 박정우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한강 위로 유람선 불빛이 흘러갔습니다. 리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전 평생 유럽 기술을 믿었습니다. 아니, 미국 기술을 통해 본 세계를 믿었죠. 하지만 오늘 제 눈이 틀렸다는 걸 알았어요. 박정우는 강물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틀린 게 아닙니다. 단지 세계가 더 넓었던 거죠. 리사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박 박사님, 한국은 왜 이렇게까지 기술에 집착합니까? 생존 때문입니까? 자존심 때문입니까? 박정우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둘 다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더 큰 이유? 책임입니다. 박정우는 주머니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20년 전 반도체 공장 준공식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그가 동료들과 웃고 있었습니다. 2003년 제가 처음 반도체 연구원이 됐을 때 선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건 칩이 아니라 미래다. 누군가는 이 칩으로 병을 고치고 누군가는 이 칩으로 세상과 연결된다. 그러니 단 0.01%의 오차도 용납하지 마라. 그게 우리의 책임이다. 리사는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박정우가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은 자원이 없습니다. 땅도 좁고 인구도 적죠. 하지만 우린 한 가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함입니다. 0.02% 불량률, 0.001% 오차율. 이 숫자들은 그냥 숫자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생명, 누군가의 꿈을 지키겠다는 약속입니다. 리사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래서 멈추지 않았던 거군요. 미국의 단속에도. 박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단속은 우리를 시험했을 뿐입니다. 기술은 정직했습니다. 그리고 정직한 기술은 결국 세계가 알아봅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한강 위 물결이 일렁였습니다. 리사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서울의 밤하늘, 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도시의 불빛이 별보다 더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기술보다 사람이군요. 숫자보다 책임. 전 이제 알겠어요. 왜 세계가 한국을 선택하는지. 박정우는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리사 고문님, 이제 우리는 파트너입니다. 유럽과 한국이 함께 만들 미래. 기대됩니다. 리사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악수는 길었습니다. 두 사람의 악수 너머로 한강의 불빛이 흘러갔습니다. 2024년 4월 15일 브뤼셀 유럽연합본부 기술자리 프로젝트 최종 보고회. 리사가 단상에 섰습니다. 그녀 손에는 한국에서 가져온 AI 칩 샘플이 들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3주간 역사를 목격했습니다. 미국의 단속은 우리를 멈추게 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우리는 움직였습니다. 한국과 함께. 스크린에 숫자들이 떠올랐습니다. 한마이너스 유럽 반도체 기술 협력 계약 체결. 총 규모 47억 유로. 공동 연구소 5개국 설립 확정. 유럽 내 한국 기술 도입 공장 12곳. 독일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고문님,
미국의 반발은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리사는 웃었습니다. 반발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더 나은 파트너를 선택했을 뿐입니다. 프랑스 대표가 물었습니다. 한국 기술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리사는 칩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 칩 안에 870억 개의 트랜지스터가 있습니다. 불량률 0.018%. 독일 최고 인증기관 튜프쥐트가 검증했습니다. 신뢰가 아니라 사실입니다. 회의실에 박수가 터졌습니다. 리사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화면에 한 장의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서울 연구소 앞에서 찍은 단체 사진. 유럽 대표단과 한국 엔지니어들이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리사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기술은 국경을 넘습니다. 하지만 신뢰는 사람이 만듭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기술만 준 게 아닙니다. 다시 일어설 용기를 줬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삼성전자 연구소. 정연수가 새로운 칩 설계도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옆자리 선배 엔지니어가 물었습니다. 연수야, 유럽 계약 성사됐다며? 기분 어때? 정연수는 웃었습니다. 좋죠. 하지만 이제 시작입니다. 책임이 더 무거워졌으니까요. 선배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래, 그게 우리 일이지. 정확함은 선택이 아니라 책임이니까. 정연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불빛 하나하나가 꿈이었습니다.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단속이 우리를 막으려 했죠. 하지만 막힌 건 편견이었어요. 기술은 결국 정직했습니다. 미국의 단속은 시작이었습니다. 유럽의 각성은 전환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선택은 미래였습니다. 2024년 3월 17일. 세계가 멈춘 그날. 한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웨이퍼는 계속 생산됐고, 칩은 계속 출하됐고, 기술은 계속 진화했습니다. 단속이 증명한 건 단 하나. 세계는 이제 한국 없이는 단 하루도 돌아갈 수 없다는 것. 870억 개의 트랜지스터. 0.018%의 불량률. 0.001%의 오차율. 이 숫자들은 그냥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생명이었습니다. 누군가의 내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세계의 선택이었습니다. 단속이 막은 건 수출선이 아니었다. 편견이었다. 한국은 기술로 그리고 정확함으로 세계를 다시 움직였다. 이야기가 마음이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